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키입니다. 오늘은 고민 사연이에요. 되게 오랜만이죠? 근데 정말 꼭 해야 될 것 같은 고민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 사연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대한 댓글을 조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미나님. 저는 중1 학생입니다. 현재는 중1이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해를 했어요.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몰래 자해를 하고 있어요. 6학년 때 자해를 한 걸 선생님과 엄마께서 알게 되어서 엄마한테 엄청 혼이 났어요. 조언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짧게 온 고민 사연이거든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고민 사연은 내 상황과 그런 부분을 좀 길게 말을 해줘야지 내가 조언을 줄 수 있다라고. 근데 이건 그렇지 않은 내용이죠.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민 사연을 가져오게 됐고요.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해를 해서 중학교 1학년인 지금도 자해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해 행위를 했어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죽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친구 중 하나고, 손목을 긋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려고도 했었고, 다양한 방법으로의 시도를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도 말을 했듯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 친구가 저의 고민 사연을 보고 이렇게 들어와 준 게 너무 정말 감사한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고민이 있느냐를 본인이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학업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서 나는 지금 학업 스트레스가 정말 목숨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다. 내가 왜 예전에 자해 행동을 한 줄 아느냐. 뭐 성적 이렇고 학교가 이렇고 학원이 이렇고 이래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조언을 구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 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학업 스트레스가 아니고 만약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런 문제, 교우 관계의 문제라면, 정말 본인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면 이걸 정말 어렵게라도 말을 꺼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전학을 보내주신다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반을 옮겨주는 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능해요.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문제라면은. 근데 물론 그게 전교 단위라면 전학을 가는 쪽을 저는 추천을 하고요. 하지만 정말 이런 학교 문제도 아니고 학원 문제도 아니고 가정 내의 문제라면 그거는 이제 해결 방안을 위해서 함께 해줘야 되는 게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부모님에게 말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본인의 자해 행동을 들켰을 때 엄마가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나쁜 행동을 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안 좋은 행동은 맞으나 그게 나쁜 행동이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머니께서도 화를 낸 이유는 내 자식이 이렇게 한 게 속상해서, 그리고 내 자식한테 내가 무언가를 못 해줬을까? 그리고 내 자식이 정말 세상과 달리 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낸 거는. 하지만 그런 부모님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학교에 있는 상담 선생님과 얘기를 해보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과 정말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가정 내에 폭행이 있다면 오히려 그거를 부모님과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 거치할 수 있는 센터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굳이 경찰서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어도 아동학대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혼자 속으로 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해라는 행동은요,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삶을 포기할 만큼 너무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행위이지 정말 내가 죽고 싶다, 난 세상과 달리하고 싶다라는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초창기의 자해는요, 정말 죽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가장 말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본인이 자해 행동을 하는 원인은 본인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나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어려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공감해주고 이걸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야기를 최대한 여러 방향에서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요, 친구는 전문적인 상담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똑같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역치와 스트레스의 양이 좀 달라져요. 다만 내가 조금 예민한 사람이어서 이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크게 너무 내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죽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민한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예민한 만큼 남을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고 남을 섬세하게 챙겨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성격이 정말 나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면서 본인을 깎아내리는 지경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권해보고 싶은 거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 정말로 믿고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있다면 그분에게 가서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없다면 담임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는 게 좋겠지만, 학교에 이렇게 상담 선생님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있어도 상담 선생님이 쓸데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경우에는 국가 지원 상담이 존재를 해요. 실제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심리검사라는 걸 봤는데, 그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자해 행동을 하고 조금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이다, 이런 경우면 국가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센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담 시스템에 대해서 오히려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방법도 있어요. 선생님이 왜 그런 무슨 문제로 네가 상담을 받으려고 하냐, 선생님한테 해봐라,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 만약에 쓰레기 같은 선생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하라는 말이야. 제가 상담을 받고 싶은 이유는 전문적인 상담 선생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상담 선생님과 연결을 해주시는 부분, 혹은 상담 센터에서 제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거야.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오히려 나쁜 선생님들이면 오히려 귀찮아서 연루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청소년 상담 이런 것만 검색해도 상담 센터도 나오고 청소년 상담 번호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선생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담 센터에 오히려 전화를 하면은 상담 센터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는지도 자세히 알려줄 거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꿀팁
팁인데 자살 방지 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유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2번 이상 전화를 하게 되면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게 국가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상담센터로 불러. 거기 가가지고 상담 받고 차후에 어디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담 비용이 부담될 경우 어떻게 상담 비용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자살 방지 전화번호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 내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자해 행위를 했다는 게 걸려서 혼이 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자해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 방법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말을 다시 새겨 듣고 어떤 방안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계속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을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그 믿을 사람한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을 사람이 정말 없다면은 자살방지센터로 전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먹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을 빨리 알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른분들은 이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을지 댓글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